헤라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이 성사되고 인수 성공이 확실시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 별다른 진행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트위터 CEO로 임명할 사람을 일론이 정한 것 같으나 인물의 구체적 정보는 아직 나온 것이 없고 그 외에 임원들과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트위터가 도지코인과 관련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운영될 것인가인데요. 이미 도지코인 관련 주요 인사들은 트윗을 통해 앞으로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이 어떤 식으로 쓰이면 좋을지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 이야기했던 운영 방침들을 정리해보고 현재 제안되어지고 있는 아이디어들로부터 앞으로의 트위터의 모습을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로 밝힌 큰 주제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반이고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는 디지털 마을 광장이라고 말하면서 트위터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 및 사용자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트위터의 가능성을 실현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류의 문제가 논의되는 민주적 디지털 광장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SNS들이 있지만 공공재적인 개념보다는 개인적인 수단인 경우가 많고 사람들의 토론을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 있다고 해도 대중적인 것이 아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주적이기보다는 편향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트위터가 가장 그것에 근접한 플랫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일론이 말하는 것들이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실현된다면 모르긴 몰라도 이전에 없던 형태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여태껏 했던 일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일론이 손을 대면 혁신이 된다고요. 자동차 산업, 우주 산업, 교통 인프라 산업 등등 일론은 해당 산업의 판을 아예 뒤집어 버리고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시도하지 않았던 형태로 그 분야의 생태계를 바꿔버립니다. 플랫폼 사업 또한 그냥 예상되어질 만큼 적당히 하려는 생각이었으면 그 많은 돈을 들여 이렇게 일을 벌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트위터는 분명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플랫폼의 뉴 노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론이 했던 트윗들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트위터 운영의 방향성에 관련된 트윗 내용들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트위터가 사실상의 광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의 자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훼손됩니다. 내 최악의 비평가조차도 트위터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말이겠죠? 표현의 자유란 단순히 법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법을 초월한 검열을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덜 원하면 정부에 그러한 취지의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넘어서는 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트위터가 대중의 신뢰를 받으려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정책은 좌우에서 가장 극단적인 10%가 똑같이 불만족스럽다면 좋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이겠죠? 트위터를 최대한 재미있게 만들자.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플랫폼이라고 해도 아무도 사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겠죠.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대중성을 확보해서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서 위치하겠다는 계산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트위터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해보니 여기에는 일론의 가치관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일론에게 있어서 자유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탈중앙화죠. 한 곳에 힘이 독점되지 않고 특정한 힘에 의해 컨트롤되지 않는 것이 자유이고 탈중앙화입니다. 에너지의 탈중앙화를 위해 독점된 석유를 벗어나 누구에게도 독점되지 않는 태양광 전기를 상용화시켰고, 물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광케이블 인터넷을 벗어나 정부의 힘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위성 인터넷을 실현시켰으며, 수많은 탈중앙화 암호화폐 중 누구에게도 독점되지 않는 유일한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일론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화성이주입니다. 탈중앙화를 하다못해 아예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트위터 관련된 모든 일들도 결국엔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 생각해서 벌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미있게 사는 것이죠. 예전에 인터뷰에서 왜 다행성 인종을 꿈꾸는가에 대해 일론은 재미있고 신나는 하루가 기대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론은 한때 나는 왜 태어났으며 왜 사는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일론이 부계정에서 NFT와 메타버스에 치중하는 이유도 결국은 자유와 자유 실현을 통한 행복이었습니다. 일론은 지난 테드 강연 때에도 자신의 철학적 가치를 사업에 접목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트위터 경영도 아마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트위터의 방향성에 대한 트윗 내용들을 훑어봤고요. 그 다음은 사용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트윗입니다. 트위터 알고리즘은 오픈소스여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트위터의 공익을 위해 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지코인도 기퍼브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만약 우리의 트위터 입찰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스팸봇을 물리치거나 노력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진짜 인간을 인증한다.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가장 고치고 싶어 했던 부분이죠. 이 한 가지만 이뤄낸다고 해도 트위터는 사실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스팸봇은 인터넷 플랫폼상에서 가장 골칫덩이이고 해결되지 않는 숙제입니다. 편집 버튼을 원하십니까? 수정 기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했음에도 트위터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부분입니다. 이것들 외에도 광고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했었는데요. 스팸봇, 실제 사람 인증과 더불어서 이것이 실현되면 역사상 가장 깨끗한 SNS 플랫폼이 탄생되는 거겠죠. 그 다음은 수익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트위터 내에서 모든 돈의 흐름을 도지코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트윗을 통해 구독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기존에도 트위터 블루라는 유료 구독 시스템이 있었지만 좀 더 저렴하게 가격을 조정하고 많은 기능들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은 이미 일론이 트윗에서 밝힌 바가 있죠. 그렇게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계약을 진행하면서 은행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 트위터의 수익화 비전을 은행들에게 보여줬어야 했는데요. 일론의 제안 중에는 유튜브처럼 플랫폼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인플루언서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아이디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이것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트위터의 큰 수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광고 수익이나 슈퍼챗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총 금액에서 30% 정도를 수수료로 유튜브가 가져가고 나머지만
유튜버에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소문을 일으키거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트윗을 수익화하는 방법을 만들 계획을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3자 웹사이트가 확인된 계정의 트윗을 인용하거나 삽입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아이디어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트위터의 예상 수익 모델에는 분명 도지코인이 쓰이게 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외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대로 채택될 것이냐인데, 만약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비싼 수수료 때문에 소액 결제에 활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왕이면 도지코인만이 유일하게 트위터에서 채택된다면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캐시우드는 트위터의 수익 모델을 통해 비트코인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그런 희소성을 갖고 있는 코인을 누가 구독료를 결제하고 팁을 주기 위해 사용할까요? 소액 결제에 적합하지 않은 높은 수수료도 사용자로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테슬라 제품에도 도지코인만 채택했던 일론인데, 과연 도지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를 채택할지도 의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론이 제안한 수익 모델이고요. 이제는 도지코인의 주요 인사들이 제안한 도지코인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크 큐반의 제안인데요. 누군가 게시물을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이 스팸임을 확인하는 사람은 게시자에게서 도지코인을 받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게시자는 게시물을 올릴 때 스팸 확인자에게 줄 도지코인의 100배를 보증금으로 걸어놔야 하고, 만약 스팸이 아님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반대로 확인자가 도지코인을 잃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니 만약 게시자가 큰 금액의 도지코인을 걸어두면 스팸임이 확인되어 도지코인을 잃게 되어도 소용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게임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네요. 일론 머스크도 not bad라고 하며 약간 시원찮은 반응을 한 것을 보니까 약간의 수정 보완을 하지 않으면 채택 가능성이 큰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지 디자이너의 제안인데요. 총 5가지의 활용 제안을 했습니다. 프로필에 대한 팁이란 자신이 팁을 주고 싶은 계정의 프로필에서 직접 팁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 같고요. 모든 게시물의 원도지 버튼이라는 건 게시물이 마음에 들면 원도지를 보낼 수 있는 팁 버튼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를 누르듯이 부담 없이 팁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많은 팁을 받기 위해 게시자는 좋은 컨텐츠를 올리려고 노력하겠죠. 메시지로 도지 보내기는 댓글을 달면서 도지코인을 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의미고요. 스페이스에서 팁을 주는 기능도 이야기했는데, 스페이스는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룹 음성 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원하는 사람에게 팁을 주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광고에서 획득한 도지를 사용한다는 건 광고 수익으로 얻은 도지코인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앞서 말씀드린 마크 큐반의 제안보다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빌리 마커스도 이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게시물의 원도지 버튼을 만드는 것은 트위터의 양질의 컨텐츠를 확산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 모든 상호작용에서 트위터가 20-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하면 이것은 트위터의 매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트위터 내에서 도지코인의 활용을 높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신다면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제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트위터의 방향성, 사용성, 수익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했을 때 방향성에서는 기존의 언론 매체들을 압도할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일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론의 모든 사업들은 따로 광고를 하지 않고 유일한 홍보 매체로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이 트위터로 옮겨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경쟁 업체들의 로비로 인해 언론 매체들이 일론의 기업들에 대해 잘못된 정보나 평가를 퍼뜨리곤 했는데요. 이제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이용자들이 직접 검증하게 될 테니 잘못된 기사로 더 이상 시달리는 일은 없어질 듯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그 수단은 밈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에도 트위터에서는 많은 밈이 사용되고 있지만 새롭게 변신하게 될 트위터는 보상이라는 장치를 통해 이 부분이 좀 더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론의 말대로 트위터를 더욱 재밌게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밈의 강력한 힘입니다. 밈이라는 것은 서술형이 아닌 간단한 문자나 이미지를 통해 많은 의미를 포함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의 전파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복제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밈이 트위터 내에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밈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좋은 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NFT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성이 높은 밈 제작자의 NFT는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NFT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 일론의 부계정에 대한 영상에서 일론이 말했듯이 대중들이 JPG로서 투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며 코인 시장이 쇠락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트위터의 사용성에 대한 내용에서는 일론이 가장 주력할 부분이 스팸봇이나 사칭 계정일 텐데요. 테슬라 AI가 여기서 활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이나 검증을 받는 과정에 도지코인이 활용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죠? 우리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트위터의 수익 모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안되고 있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것은 코인을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도 쉽고 빠르게 지구 전역으로 다가설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사용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랑비 옷 젖듯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도지코인은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암호화폐의 시대를 체감하게 해줄 코인이 될 것이고 이러한 확산은 도지코인의 큰 거래량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도지코인의 수요는 도지코인의 가격을 받쳐주며 유동성을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폐로서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저는 이 부분이 달성되면 그때서야 테슬라 전기차 결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덩치가 큰 사용처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때가 돼서야 도지코인 이제 좀 되겠구나 하고 진입한다면 너무 늦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도지코인을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날이 되기까지 도지코인 차트엔 굴곡이 많겠죠. 그것은 그저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파도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잠시 지금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헤라비전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